안녕하세요, 이다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포르쉐의 작은 SUV 마칸 GTS를 시승하고 왔습니다. 이 포르쉐의 마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차종이죠. 포르쉐의 SUV 카이엔과 마칸 중에 작은 모델이고요. 포르쉐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라고도 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마칸의 소비자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마칸을 사는 소비자들 무려 33%가 여성이었다고 해요. 이 포르쉐 마칸이 줄지어 서 있는 이런 장면을 딱 보시면은 왜 이게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됩니다. 저렇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디자인도 쿠페 형태로 되게 이쁘게 생겼고요. 마칸 잘 달리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하차감 좋고 브랜드 괜찮고 굉장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포르쉐 마칸 엔진이 달린 차는 이번이 마지막 변경 모델일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세대를 바꾸진 않았고 부분 변경을 한 2번 정도 진행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변경이 부분 변경 2번째 모델이고요. 이 변경을 하면서 한국에서 포르쉐 코리아가 시승 행사를 개최한 거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출력이 한 69마력 정도 상승을 해서 기존의 S 모델이 한 GTS 정도의 퍼포먼스로 올라갔고 GTS가 터보급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엔진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 단계씩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칸의 다음 모델, 그러니까 2세대 마칸이라거나 혹은 다음 모델은 전기차로 출시되는 게 거의 유력하다고 합니다. 출시 날짜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거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2.9L V6 엔진이 들어간 이 내연기관 모델과 전기차 모델을 한동안 병행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일단 저희가 시승한 시승차 사양표가 있어요. 이 포르쉐는 다 옵션을 선택해서 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승차에도 이렇게 사양표를 적어줍니다. 안 그럼 저희가 맨날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헷갈릴 거예요. 이 차를 보면은 2022년식 마칸 GTS고요. 기본 가격이 1억 1,45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기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내 중앙에 시계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다 옵션이었는데 이거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7단 PDK 변속기, 이것도 기본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21인치 휠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4계절 타이어, 이것도 기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컴포트 시트라고 해서 전동식 시트가 기본 옵션으로 그냥 제공해 주는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를 돈 받고 추가해 준 거냐? 이 옵션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시승한 차의 색상, 제 옷처럼 이렇게 파란색 계열인데 마이애미 블루라는 이름이에요. 옵션으로 350만 원이고요. 아가테 그레이라는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가 2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어에 붙어 있는 포르쉐라고 써 있는 LED 라이트, 이게 40만 원이고요. 익스테리어 컬러 패키지라고 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거 있어요. 하이그로시. 그게 110만 원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뺄 것 같아요. 이게 이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어서 이 문을 열고 여기다 세로로 꽂아놔야 되는 형태고요. 좀 불편해요. 차에 놓고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다들 알람을 해주는데 이 차는 알람 해주는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은 주행할 때는 안전할지 몰라도 이게 좀 불편한 느낌이라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되네요. 어쨌건 이 시승차의 옵션은 모두 합할 경우 1억 2,790만 원이 됩니다. 이 차의 외부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더 스포티하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들어갔던 블랙의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면서 좀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게, 좀 더 강해 보이게 이렇게 좀 디자인이 됐죠.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미러라는 걸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날렵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이 차는 디자인이 꽤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도 다른 차에 들어있는 그냥 밋밋한 리어 스포일러 그런 모양이 아니고요. 리어 디퓨저도 좀 더 다른 차하고 좀 더 다르게 좀 신경을 쓴 모양이 있죠.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 이 차 딱 눈에 띄는 거는 타이어에서 올 시즌 타이어 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는데 좀 의외의 타이어가 들어있는 거죠. 트레드웨어 540짜리 타이어가 들어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여성 운전자가 많이 이 차를 선택하는 경우라면은
올 시즌 타이어 끼워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서머 타이어 껴서 출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밖에 나와서 사실 타이어 안 바꾸고 그냥 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고성능의 차들, 좀 잘 달리는 차, 자칫 겨울에 잘못 밟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윈터 타이어를 다 끼게 하지 않을 거면은 올 시즌 타이어로 기본 장착해 주는 게 좀 더 도움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내 디자인에서는 이 중앙의 센터 콘솔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물리 버튼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햅틱 버튼이 통째로 하나가 돼 있는데 거기에 프린트가 돼서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를 클릭하면은 딸깍딸깍 이렇게 햅틱 반응이 나오는 버튼으로 변경이 된 거죠. 이렇게 디자인을 조금씩 이렇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바꿨네 라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요 부분 사실 뭐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순 없겠네요. 내비게이션은 뭐 국산차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고요. 대신에 요즘에 수입차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T맵을 기본 적용하는 차들이 많이 늘고 있죠.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편의성에서는 조금 떨어지고요. 계기판은 약간의 디자인이 좀 변화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는 이 RPM 게이지 타코미터가 가장 중앙에 올라와 있는 거, 이거는 뭐 포르쉐의 전통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대신 오른쪽에는 디지털 LCD 계기판이 들어있어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여기 화면이 바뀝니다. 특히 자주 보게 되는 거는 앞바퀴 뒷바퀴 동력 배분인데요. 앞바퀴가 보통 이게 후륜구동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긴 하지만 앞바퀴에도 항상 동력을 한 1이나 2 정도를 남겨놓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어요. 가속 페달을 꾹 밟아서 달려나가면은 앞바퀴에 좀 출력이 더 가해지고요. 기본적으로는 후륜에 상당히 많은 출력을 배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조하는 점은 확실히 배기 사운드를 시승해서 강조하더라고요. 시승 행사를 줄 서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계속 무전기로 가이드가 왔어요. 뭐를 눌러서 뭐를 체험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얘기가 나왔는데 배기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아마 포르쉐 마칸에서도 이게 마지막으로 느끼는 진짜 소리가 아닐까 하면서 좀 느껴보기는 했습니다. 소리는 재밌긴 해요. 포르쉐 마칸 GTS예요. 시승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이게 왕복 다 해서 60km인데 이거를 두 명이서 나눠서 타야 돼요. 그래서 녹화할 시간이 별로 안 되네요. 일단은 마칸 GTS를 타볼게요. 이 차는 마칸 GTS 되게 고성능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 차 같아요. 그래도 되게 오랜만에 타보는 가솔린 그 내연기관 차량인데 되게 부드럽고 편하고 그냥 안락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주행 모드에 따라서 많이 바뀌긴 하는데 지금 노멀 모드에서는 굉장히 뭐 그냥 세단 같은 그런 느낌, 편한 느낌이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순간 좀 더 단단해지면서 소리도 달라지고 이제 좀 포르쉐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스포츠 플러스 가면은 야 이게 GTS구나, 이제 좀 달려볼만 하겠구나, 되게 재밌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모드로 바뀌기는 하죠. 이걸 바뀌면서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이 서로 움직이는 거를 정차 상태에서는 모드 바꾸면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이번 시승에서 되게 강조한 게, 여러 차례 강조한 게 배기음이에요. 사실 전기차에서는 엊그제 탔던 BMW나 이런 차들 한스 짐머 선생께서 만든 배기음 이런 거 소리를 들려주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만든 소리잖아요. 근데 이 차에는 진짜 소리 난다,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달릴 수 있다, 이런 재미있는 차가 있다, 이런 거를 포르쉐라서 역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리가 GTS인데도 뭐 스포츠카처럼 그런 대단한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더 잘 달린다 라는, 잘 달리는 느낌이 난다는 그런 소리가 나는 정도예요. 올릴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앞뒤 동력 배분을 보면은 계속 앞바퀴에 동력을 조금씩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후륜 기반이긴 하지만 앞에가 같이 가속을 해주고 있고, 살짝 가속을 해보면 앞에 비중이 좀 더 올라가면서 좀 더 차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밀어주는 그런 거를 볼
볼 수 있죠. 이번에 바뀐 게 실내에서 뭐 디자인들이 좀 바뀌고, 이런 스포츠 크로노그래프 같은 시계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다 옵션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기본으로 넣어준다고 해요. 그래도 이 차의 가격이 지금 1억 2,700만 원? 네, 꽤 글쎄요, 마칸 치고는 비싼 가격인데 다른 차들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 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서 1억 2천, 그래도 비싸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차는 도심에서 이렇게 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마칸을 막 GTS까지 탈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껍데기는 마칸이면 될 것 같고, 적당한 옵션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도시에서 그냥 다니면서 뭐 출퇴근할 때 혹은 뭐 여러 군데 다닐 때 좀 이렇게 튀는 컬러를 만든 다음에 그런 옵션을 넣어서 편하게 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칸이 전 세계에서 카이엔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망해가던 포르쉐를 살려낸 게 카이엔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마칸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거 완전히 풀체인지도 하지 않고 지금 6년, 7년, 8년인가? 네, 그 정도를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포르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성 좋은 모델일 거예요. SUV인데다가 가격도 막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을 여성을 타겟으로 포르쉐 스포츠카의 이미지를 가지고 팔 수 있다는 거, 이게 어지간한 회사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포르쉐니까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여성 고객들이 많고 이렇게 좀 작은 SUV에 대한 것도 잘 달린다고 생각이 되는, 실제로 잘 달리기도 하고요, 그런 차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딱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차가 400마력이 넘는데 제원상으로는 옛날 같으면 되게 대단하다,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로백 4초대 뭐 이런 차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뭐 이거는 몇 억대 차에서 나올 수 있는 성능이야 이렇게 막 감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6천만 원짜리 전기차도 제로백 4초 5초 하는 상황이라 사실 제로백 가지고는 뭐 성능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대신 이렇게 여러 가지 속도라든가 그 스포츠 서스펜션의 세팅이나 조화나 이런 것들이 포르쉐가 주는 그런 느낌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추천할 만하죠. 이거 지금 사실 저희가 교대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뒤에 한상기 선배랑 같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남자 4명이 타고 있거든요. 이거 타고 남자 4이서 어디 다니고 그러면은 어디 카페 같은 데 딱 내리면 좀 이렇게 쳐다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저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서울 시내에서 무전이 오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줄 서서 다녀서 시승기를 못 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포르쉐 마칸 GTS 시승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네, 좀 더 재밌게 많이 타면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차인데, 지금 뭐 아주 짧은 구간에서 짧게 간단히 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 더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에도 마칸은 시승차도 잘 운영을 안 했었고, 그리고 이 다음 마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기차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2900cc 엔진이 달린 이 마칸을 또 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